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유럽문화학과 김영민 교수입니다. 저는 4주 동안 4차례에 걸친 강연을 통해 주의 인문학이란 대주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술주가 아니고요. 이 돌주라고 하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주, 즉 영어로는 우리가 위크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주가 우리 인간 삶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사회문화적 의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저는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단위 주가 우리 곁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한 가지 대답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넘어서 사회적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깊이 빠져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하는 이유는 오늘날 지구상의 문화 공동체 대부분은 거의 모든 생활의 리듬을 주란 시간적 척도에 맞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인간 삶의 시간의 축이자 시간의 지도라는 은의적 표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는 오늘날 지구상의 사람들 대다수에게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종교, 여가 등의 삶의 거의 모든 이 영역에서 시간의 기준틀을 마련해 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사회문화적 간섭으로서의 주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는 날, 달, 해와 달리 자연의 순환성이나 주기성을 따르지 않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시간 단위입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가 오늘날 지극히 당연시하는 7일의 주기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류 문화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다양한 주 시스템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10일 일주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룬디눔이라고 불리는 8일 일주 시스템, 마얀 문명과 아즈텍 문명은 13일을 일주 시스템으로 사용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1792년 12월 22일부터 1805년 12월 30일까지 우리가 데카드라는 10일 일주 시스템을 사용했죠.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1929년부터 1931년까지 5일 일주 시스템, 그리고 1932년부터 1940년까지 6일 일주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어떠한 종족은 4일 일주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연의 주기적 순환성을 따르지 않는 주의 길이는 특정 문화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문화적 간섭에 근거해서 자의적이고 의미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주에 대한 인간의 집착, 아니 주란 시간적 주기적 리듬에 맞춰 살려는 인간의 부단한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잘 드러난 문학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1660년에 태어나서 1731년에 세상을 떠난 영국의 소설가 다니엘 디포가 1719년에 발표한 로빈son 크루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한 번은 읽어보셨을 씩한 그러한 작품이죠. 로빈son 크루소의 원제목은 요크 선원 로빈son 크루소의 삶과 이상하고도 놀라운 모험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인 이 작품은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와 함께 18세기 영국 문학의 금자탑을 쌓은 문학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을 통해 다니엘 디포는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죠. 저는 이제 로빈son 크루소에서 이 주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용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이미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끔찍한 섬에 첫 발을 디딘 날은 9월 30일이었다. 때는 추분이라 태양이 바로 내 머리 위에 있었고 내가 관측하여 계산해 본 결과 섬은 북위 9도 22분에 있었다. 내가 이 섬에서 열흘이나 열이틀 정도 지낸 후 노트와 펜, 잉크가 없어서 날짜가 가는 것을 모르고 평일과 안식일을 구분할 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나는 칼을 이용하여 커다란 기둥에 대문자로 글을 새겨 큰 십자가를 만들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상륙한 해변에 세웠다. 거기에 나는 1659년 9월 30일 이 해변에 상륙했다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나는 네모난 기둥 옆면에 매일 칼로 눈금을 새겼다. 7번째 눈금은 다른 눈금보다 2배를 더 길게, 그리고 매월 1일에는 그것의 2배를 더 길게 새겼다. 그래서 나는 주, 달, 해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여 달력을 갖게 되었다. 자, 작품 로빈son 크루소의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도에서 홀로 생활하던 크루소가 어느 날 그 섬으로 온 식인종 무리에게 잡혀 먹힐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한 다음에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입니다. 작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잠시 후 나는 그에게 말을 걸어 그가 나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 나는 그의 이름이 프라이데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 프라이데이는 내가 그 목숨을 구했던 요일이었다. 내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는 그를 그렇게 불렀다. 자, 로빈son 크루소가 프라이데이를 구한 시기는 크루소가 무인도에 난파된 지 무려 2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렇듯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문명 세계와 철저하게 단절된 채 고립 생활을 했지만은 7일 일주 시스템을 준수했던 것입니다. 이 예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은 주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주란 시간적 리듬을 수천 년, 적어도 5천 년 이상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주가 인간 사회에서 갖는 사회 문화적 의의를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자연의 순환적 법칙성을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재출발과 반복으로 이루어진 시간 척도의 단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시간 다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인간이 만든 문화 구성체로서 오늘날 인간의 사회 문화적 삶의 기본적인 리듬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태생의 미국 사회학자로 주 연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던 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 학자의 이름은 에비아타 제루바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1985년 세상에 하나의 책 한 권을 내놓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은 7일 주기, 주의 역사와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주는 인간의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약진 가운데 하나이다. 주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인류의 가장 오래된 발명품 가운데 하나이자 동시에 가장 오래된 사회 제도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적 고안품으로서의 주의 특성을 잘 드러낸 제루바벨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번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용입니다. 날과 영과 달리 주는 인류가 그 어떤 자연의 주기성과 완전히 무관하게 창조한 인위적인 리듬이다. 주는 자연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인간 활동의 유일한 주요 리듬이다. 주는 수학의 규칙성에만 기초한다. 주의 발명은 자연의 포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위적인 세상을 만들려는 인간의 초기 주요 시도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것으로 주의 인문학의 첫 번째 강연인 주의 사회문화적 의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의 인문학의 두 번째 강연인 7일 일주 시스템의 탄생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